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다가 동물 숨쉬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동물은 숨을 쉴 수 있나요? 숨을 쉴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지금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일을 시킨 거죠? 동물한테 일을 시킨 건가요? 아니죠. 이건 동물 설계도한테 지금 일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는 건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클래스 동물이라는 거 만들어 볼게요. 동물. 그 다음에 숨쉬다라는 게 있으니까 보이드 숨쉬다.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안 되지만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new 동물. 자, 이거는 뭐죠? 이건 되죠. 왜요? 객체를 가지고 객체한테 지금 숨쉬다라고 지금 시킨 거니까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이 설계도한테 이렇게 해달래요. 이런 식으로 해달래요. 그런데 동물 설계도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숨쉬다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이건 뭐예요? 일종의 예언이에요. 예언. 나중에 new 하게 되면 동물 객체가 생기고 그때 숨쉬다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근데 자, 무슨 말이냐면 동물 설계도가 얘를 뭐 하고 싶대요? 숨쉬다를 끌어다 쓰고 싶대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스태틱이라고 붙여주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오류 안 나는 거 보이죠? 이 스태틱을 일단 여러분들이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 동물 설계도가 요 숨쉬다라는 메서드 기능을 쓸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 아시면 돼요.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제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스태틱을 안 쓰고 그냥 여러분들이 숨쉬다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메모리가 실제로 쌓이게 되어 있어요. 메모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뭐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숨쉬다 메서드를 쓸 때마다 이 메모리를 실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그러면 얘가 어쨌든 이렇게 스태틱을 쓰게 되면 이 스태틱은 한 번만 호출을 하고 그 한 번만 호출한 거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냥 쓰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태틱을 안 붙이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쓸 때마다 메모리를 차지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스태틱을 쓰게 되면 한 번만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러온 걸 가지고 재탕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깊게 이해하면 좀 머리 아프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내가 동물 설계도한테 요 메서드를 실행시키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스태틱을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계산기 합이라는 걸 써볼게요. 합. 그러면 당연히 이 계산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오류 나겠죠. 자, 클래스 계산기 그 다음에 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얘도 이제 설계도한테 시키는 거니까 스태틱을 할게요. 스태틱 void 합. 자, 그 다음에 int a는 10. 그 다음에 int b는 20. 뭐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면 요 한 메서드를 이제 여러분들 실행시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10 플러스 20이니까 당연히 30이 나오죠. 그다음 30 당연히 나와요. 근데 이 계산기 한 메서드는 여러분들 100번 실행하던 1000번 실행하던 지금 뭐 나와요? 30만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값을 넘길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뭐 이게 당연히 될 리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값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요거를 배우진 않았지만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10이랑 두 번째 20,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30이랑 40 더해지기를 원한다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그런데 이게 된다고 쳐볼게요. 된다고 쳐도 이게 지금 뭐가 나와요? 30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안 되지만, 실행조차 안 되지만.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요게 넘기면 A는 뭐예요? 10, 그리고 B는 20으로 값이 어떻게 돼 있죠?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100번, 1000번 다르게 해도 결과는 뭐 나온다? 결국엔 30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이 값이, 즉 더해진 결과값이 다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뭘 넘기냐에 따라서 살짝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유연하고 좋은 프로그램이겠죠?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값이 고정되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값이 이제 당연히 미정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매번 실행될 때마다 값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10이랑 20, 30, 40이 어디에 꽂혀야 돼요? 요 값이 A에, 요 값이 B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꼽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려면 얘를 여기다가 만들면 안 되고 어디다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자바와의 약속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자, 아규먼트라 하거든요. 아규먼트, 인자값이라 하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첫 번째 인자값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값이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예요. 무조건 첫 번째 인자가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인자가 두 번째 매개 변수지 두 번째 인자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값을 넣은 순서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꼽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행하면 뭐 나오는 거예요? 각각 30과 70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int rs는 20 플러스 40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 rs는 그러면 여러분들 이 rs라는 변수에는 20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20 플러스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20 플러스 40이 더해진 결과값이 들어가나요? 당연히 이게 실행된 결과값인 60이 여기에 할당이 되겠죠. 그쵸? 60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즉 20도 아니 여기 RS에 들어가는 건 20도 아니고 20 플러스도 아니고 20 플러스 40도 아닌 20 플러스 40이 계산된 결과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즉 요게 이 행위가 먼저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실행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사라지고 요 자리에 뭐만 남는다? 60이 남는 거예요. 60.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는이죠. 그죠? 는은 뭐예요? 넣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넣는다. 그럼 는은 얘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대입연산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20 플러스 40이라는 결과값이 남을 때까지, 즉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명의 결과값이 남았다. 60이 됐다. 그때 비로소 이 RS에는 60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행위는 결과를 낳는 거죠. 결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int rs는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여기서도 지금 매개 변수에 10, 20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왠지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죠? 자, 해볼게요. rs. 근데 오류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오류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교수님한테 과제를 받아요. 그러면 과제를 한 거랑 과제를 제출한 거랑 같은 건가요? 과제를 한 거랑 과제를 제출한 거랑 별도의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했어도 제출을 안 할 수도 있고 누군가 여러분한테 숫자를 지금 2개를 이런 식으로 줬어요. 여기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뺀 거예요? 곱한 거예요? 그럼 더했으면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메인 함수에서 지금 이제 이걸 메인 함수라고 하는데 메인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호출한 거는 10과 20을 너만 알고 있고 결과를 너만 알라는 거예요? 아니면 더한 결과를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더한 결과를 나한테 지금 알려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합이라는 함수는 숫자 2개를 바꿔서 숙제를 제출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숙제 제출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출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출력을 했을 때 오류나죠. 자,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합이라는 요 결과, 요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요 rs라는 결과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느낌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 2개가 더해진 결과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rs는 %d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합이라는 녀석한테 지금 숫자 몇 개 줬죠? 2개 줬죠.
그러니까 주는 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배출구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메서드를 자판기라고 하면은 요게 지금 데이터 투입구예요. 요 매개 변수는 데이터 투입구. 여러분들 자판기에 동전 넣는 구멍 있죠? 데이터 투입구고, 그 다음에 데이터 배출구는 시스템 아웃이 아니라 리턴입니다. 리턴.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얘가 바로 데이터 배출구입니다. 데이터 배출구인데, 자, 그런데 지금 보이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보이드 설명 안 드렸잖아요. 보이드는 허공이라는 뜻이에요. 허공. 허공이라는 뜻으로 내가 리턴을 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리턴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러면 리턴 안 해야겠네요? 당연히 리턴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가 실행이 안 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일단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이 상태에 실행이 된다고 하면 얘한테 지금 뭐 준 거예요? 보이드를 준 거예요. 보이드. 자, 아무것도 안 주고 허공을 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곤란해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곤란해야겠죠. 왜요? rs라는 변수는 int 타입의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 녀석인데, 얘는 뭐만 담을 수 있어요? 정수만 담을 수 있는 녀석인데 뭘 던져줬어요? 허공이라는 걸 던져줬기 때문에 이 rs가 굉장히 곤란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를 줘야 돼요? 정수를 줘야지 얘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왜 안 된다? 여기 보시면 오류 메시지 잘 읽어볼게요. Incompletable type, void cannot be converted to int. 즉, 너가 지금 원래는 int를 넘겨줘야 되는데 void를 넘겼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void 말고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 int라고 적어주면 돼요. int. 이게 다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지금 RS에 5라고 이제 5를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요 두 개가 더한 결과값을 리턴하기로 약속을 한 건데, 지금 뭐 준 거죠? 5를 줬어요. 지금 RS가 5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합을 실행하면, 요 계산기 합이라는 메서드가 실행하면 지금 뭘 준다? 5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5 플러스 a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리턴은 결국에는 결과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값.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5 플러스 a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나올까요? 자, 지금 뭐 넘겼죠? 10과 20을 넘겼어요. 그럼 10과 20이 여기 꼽히겠죠? 그러면 요건 뭘로 봐야 돼요? 10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얘 출력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15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즉,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고, 뭐가 남겨지는 거예요? 리턴한 결과값만 여기에 남는 거예요. 10으로.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5까지 해볼게요. 플러스 b까지.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과 20 넘겼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10이고 20이겠죠? 그러면 더한 결과값인 35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인자로 10과 20을 이렇게 넘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10, 20. 그러면 이건 총 뭐예요? 35. 그쵸? 그러면 이 실행된 결과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35로 바뀌는 거예요. 35.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10 플러스 20이 경우에는 30으로 변신하듯이 얘는 지금 뭐예요? 뭘로 변신한 거예요? 리턴이 변신이에요. 리턴이 변신. 30으로 변신한 거죠. 그러면 제대로 더한 결과값을 출력하려면 5를 빼줘야겠죠. 그쵸? 그러면 5를 빼면 드디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한 10 플러스 20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뭐냐면 리턴이에요. 리턴이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 리턴이 아니에요. 얘랑 얘는 엄연히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얘는 단순히 그냥 콘솔창에 출력을 해주는 거고, 얘는 리턴이 바로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리턴이 결과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요. 리턴 5 하면 당연히 얘는 RS는 뭐가 나온다? 5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int k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쓰면 이거 지금 빨간 줄 그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리턴하고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리턴을 하게 되면 그 함수는 바로 그 즉시 종료돼요.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은 딱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일단 실행해볼까요? 자, 실행하면 뭐라고요? 뭐 이렇게 나오죠? 스테이트먼트. 이거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을 하게 되면 무조건 리턴하게 되면 함수가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볼게요. 더블.
뭐 y라 할게요. y. 그 다음에 계산기, 나누기. 자, 10.5. 그 다음에 0.5 이런 식으로 넘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산기 했을 때 얘는 넘기는 게 지금 뭐예요? 실수죠? 그러면 실수 넘겼으니까 매개 변수도 뭘로 받아야 돼요? 데이터 타입이 더블로 받아야겠죠. 그쵸? 지금 보면 더블을 여러분들 넘기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f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new도 지금 여러분들 안 했는데 그리고 보면 사용했네 라고 생각하면 얘도 무슨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네 라고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가 뭘 줘야 된다? 더블 줘야겠죠. 더블 줘야지 얘가 안심을 하겠죠. 자, 나누기 앞에는 보이드를 붙여야 된다, 안 붙여야 된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스태틱 더블, 그 다음에 더블 한 다음에 더블 A, 그 다음에 더블 B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뭐라고요? 자, 실행해볼게요. 더블 이렇게 나오네. identified, excepted라고 나오네. 이거 말고 더블 A 10.5 이렇게 남겼죠? 아, 이거 나누기라고 안 써줬군요. 나누기. 자, 이러고 실행해보면 뭐라고 해요? 여기 보이죠? missing return statement라고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 지금 missing return이 뭐예요? 너가 지금 더블이라는 걸 썼으면 이 계산기 나누기 값이 어쨌든 실수값으로 리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리턴을 안 했기 때문에 너 리턴 지금 안 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해도 실수를 리턴해주면 얘가 좋아하겠죠? 그죠? 실수 리턴하면 5.5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5.5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5.5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얘가 그 더블 리턴하면 되는데 그 값이 뭔지는 얘가 사실 신경을 안 써요. 다만 이 프로그램이 우리 예상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가 정확하게 A 나누기 B를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렇죠? 이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수 자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 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f에다가 .0 이렇게 써주면 돼요. .0 이건가? 여기 쓰면 안 되다. 이거 말고 여기다 %f 사이에다가 .0을 쓰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보이죠? 21만 나와요. 즉 소수점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쓰고 .0만 쓰면 소수점을 아예 안 나오게 하고 1하게 되면 1만 .1 쓰게 되면 1의 자리까지만 나와요. 그 다음에 2하게 되면 2의 자리까지 나오고 이거는 뭐 여러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정리해볼게요. 자, 스태틱을 우리가 왜 붙인다? 클래스에서 바로 그냥 뽑아 쓰려고 메서드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자, 매개 변수라 합니다. 매개 변수. 다시 이거를 매개 변수라 해요. 매개 변수. 그럼 이게 왜 매개 변수예요? 함수 바깥에 있는 데이터랑 함수 안쪽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그 매개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예요. 그러면 매개 변수는 값이 미정이다, 고정이다? 미정이에요. 값이 결정되면 안 돼요. 그 매개 변수는 무조건 함수 바깥쪽에서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매번 언제 결정된다? 실행일 때 이런 식으로 값이 넘겨졌을 때. 그래서 이 함수만 보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뭘 실행되는 거야? 라고 안다 모른다? 모르겠죠.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리턴은 뭐다? 매개 변수. 데이터를 받는 기능이라면 자, 이 매개 변수는 데이터를 받는 기능이라면 얘는 뭐다? 데이터를 다시 돌려주는 기능. 여러분들이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골랐으면 그 음료수를 받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리턴을 그냥 여러분들 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신. 그래서 얘는 결국엔 뭘로 변신한다? 10으로 변신할 운명인 거고 A 플러스 B 30으로 변신할 운명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턴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int, 더블 썼으면 리턴 타입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리턴 타입도 동일하게 얘가 int면 얘도 int, 얘가 더블이면 더블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이 논리형 만약에 이 데이터 타입이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면 리턴도 당연히 불리한 타입으로 리턴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A라는 변수를 여기도 선언하고 여기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강사님 그러면 저희는 변수를 똑같이 정의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선언한 요 매개 변수는 뭐라고 하냐면
이 함수 안쪽을 지역 공간이라 하거든요. 함수 안쪽을 지역 공간이라 하고 함수 바깥쪽을 무슨 공간이라 하냐면 전역 공간이랍니다. 그래서 전역 공간에 선언된 이런 식으로 선언된 이 변수를 이렇게 선언된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전역 변수라 하고요. 전역 변수. 이렇게 써야겠네요. 이렇게 선언된 변수를 전역 변수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선언된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지역 변수라 합니다. 지역 변수. 지역 변수가 얘를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일반 지역 변수를 하는데 일반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값이 내부에서 정해진다는 반면에 이 전역 변수도 다시 일반 지역 변수는 값이 내부에서 정해지고 이 얘네들도 뭐라고 하냐면 지역 변수래요. 근데 다만 지역 변수긴 한데 값이 어디서 밖에서 정해지는 변수라 해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 공간에 선언된 변수랑 이 지역 공간에 선언된 변수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공간. 그러니까 경상도에 있는 홍길동이랑 경기도에 사는 홍길동이랑 똑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완전히 다른 것처럼 여기도 이 지역에 있는 int a랑 이 지역에 있는 a랑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